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나름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 그게 뭐냐?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고, 더군다나 내일 수능 보는 날인데 얼마나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죠? 우선 수능을 보기 전날에 지금 심정은 좀 어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이제 재수를 하면 몰라도 색다른 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수능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2달 뒤면은 성인이 된다는 설레기도 하고, 네, 약간 복잡하고 미묘한 느낌. 복잡하고 네. 미묘한. 대한민국 수능은 딱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사회가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해? 수능을 미국 같은 데는 2달에 한 번씩 보거든요. SAT라는 시험으로. 우리는 딱 1년에 한 번만 보죠. 그리고 이 시험이 인생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유하는, 저는 이런 것은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봐요.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같은 날,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간에 딱 시험을 보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의 서포팅을 잘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하면은 누가 유리하겠어요? 부자인 친구가. 맞아. 부모님의 서포팅도 잘 받고, 또 한 번 보는 사람보다는 2번, 3번 재수해가지고 같은 시험 문제를 재수 3수 해가지고 시험을 본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실제 결과도 재수 3수 하는 사람들이 훨씬 성적이 높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게 재수 3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야, 몇 번 해. 너 해도 네, 해줄게. 기회가 주어지죠. 그럼 없는 사람은 한 번 보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 재수하는 동안에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층적인 영향을 갖는 거죠. 오늘 이런 기회였지만 여러분들 내일 시험은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거하고, 아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막 긴장이 너무 심하다면 평소 실력보다 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 내가 누군데 난 잘할 수 있어, 아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상당히 좋으니까 오늘은 이 아저씨, 운 좋은 아저씨가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수능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만족해요? 현재 학교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는 편이고, 지금 대한학교는 프로그램이 일반 학교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요? 네, 체험 중심 학교라서. 이제 저는 교육자하고 또 교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청소년 관련한 어떤 교육 중에 좀 문제점이랄지, 조금 그 교육자들이 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가가 됐든 교육부 장관이 됐든 교장이 됐든 교수가 됐든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좀 관심 갖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 있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그게 또 시행이 된다고 확정이 된 거예요. 네네, 확정했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게 목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학교가 큰 데에는 제품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과목들이 설강이 될 수 있는데, 학교가 작은 데는 어렵잖아요. 선생님 수가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큰 학교한테는 유리하지만 적은 학교에는 불리한 게 고교학점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가 된다는 것은 학년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야. 학점만 따면 졸업하는 거니까 학년이 구별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 상황이. 그래서 학년의 구별도 좀 없어지는 그런 고등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2025년부터 완전히 다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내세웠는데, 지금 내후년부터 좀 빨리 당겨서 하자라고 교육부에서 지금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미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자유학기제처럼
그래,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튼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쭉 돌아다 보니까 중고 시절이 좀 행복한가 아이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부의 양, 시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때요? 저는 뭔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일단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배우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고 이제 수능을 보는 것도 그렇고 꼭 대학을 더 잘 가야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뭐 법 쪽이나 의사, 판사 이런 직업들을 내가 성취를 해야 살아가는데 뭐 비용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 목매야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 뭐 이런 직업 하면 어때? 뭐 저런 직업 하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을 강제적으로 이제 자기가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좀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워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본인이 네. 꿈과 목표를 향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생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니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냐 걱정 때문에 네. 특정하게 공무원이랄지 그 사자 붙은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요. 학교가 개인의 꿈을 찾아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건지를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계속 탐색하고 공부하면서 그걸 찾아가야 아, 나는 이 길이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건데 우리 교육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또 너무나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은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할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로서 어떤 우수를 펼치면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고 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좀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대로 본인의 갈 길이 분명한 사람들이 부럽다. 사실은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른들한테 당신이 꿈꾸던 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봤더니 본래 자신이 꿈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별로 없어. 70~80%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살 줄 몰랐다. 원치 않았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대학에 엄청 많은 대학들이 자기 전공들이 있는데 경영학에서 경영학 되고 법학에서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뭐 수학 공부에서 수학 관련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사실은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어떤 사대랄지 교대랄지 뭐 법대랄지 특수의대랄지 이런 데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많이 있긴 한데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적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 자주 해요? 저희 네. 학교는 선생님들이랑도 되게 가까워가지고 그냥 뭐 진짜 심심할 때 안 보더라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맞아.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들 타입이 제일 좋아요?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연륜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 네. 너무 연륜이 많으시면 약간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이게 생기고 싶지 않아도 생겨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긴 하죠.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에게 학생 청소년 수당을 주겠다. 오. 이걸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학기당 최소 한 학기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20만 원 최소라고 많으면 1년에 60만 원까지. 그래서 매월 60만 원 주면 매월 5만 원씩 줄 수 있고 학기로 따지면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줄 거예요. 한 학기에 갑자기 돈 30만 원이 생겼다. 본인에게.
그럼 이런 돈을 어디다 쓰고 싶어요? 저는 사고 싶은 거 살 것 같은데. 사고 싶은 거 살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저소득층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티는 안 내고 싶어도 돈 문제에서 약간 티가 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한 학기 때 막 30만 원 막 이렇게 주시면은 그 친구들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우처랄지 돈이랄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학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형태로 줘요. 돈 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카드에다 딱딱 넣어주죠. 어쨌든 기대가 되죠. 네. 기대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면 애들이 게임방에서 쓰고 뭐 어디서 쓰고 그런 걸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 학기라고 해도 3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알바를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10,000원조차도 되게 벌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돈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이 된다면 그래서 조리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서천에서 시험을 보는데 서천으로 안 가고 오늘 군산에 온 이유가 있어요?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아요. 서천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아서 7시 정도까지는 거기를 거기 숙소를 잡은 거예요? 학교를? 네, 학교에서 숙소를 아예 잡아주셨어요. 그렇구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신체가 장애가 있든 없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죠. 우리 사회 자체가. 그리고 아직도 아이들의 인권이 나는 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 어른들이 또는 학교에서 하나의 인기업체로서 다 존중해주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느냐, 한국 사회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죠.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이 시간은 훨씬 더 인권이 보장되고 신장되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느끼는 학생 인권에 대한 생각은 학생들이 약간 왜곡되게 본인의 권리는 굉장히 강조하고 받아들이는데 본인이 져야 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다소 좀 느껴져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갖는 권리가 이런 거다. 여기는 빨리 반응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측면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격체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학생들을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학제도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거의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올해 무상교육 받지 않았나요? 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무상교육을 하고 대학교도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미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다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에 실제 유럽 같은 데는 대학도 무료예요. 공부를 하려고 맘먹는 사람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않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이들도 가장 낳지 않고 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다 수도권으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권 대학이 많은데 지역에 있는 대학들부터 먼저 싹 무료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수도권 올라가는 거 좀 생각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완화하고 조금 인구 절벽의 시대도 대비하고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완전 무상 교육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 내야 될 때 그런 것이고, 계속해서 서포팅하는 수당도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의 형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육에 관련한 것은 공적인 개념, 교육은 내 돈 내가지고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무료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혜택 받게 해주는 사회, 이런 사회로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교수님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수들은 월급을 누가 줘야 되겠어요? 국가가 주는 거죠. 다 국가가 주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아이를 학부모가 낳았지만 누가 키우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가 다 키우는 거예요. 돈 다 무료, 학비 무료에 뭐 수당 주고 계속 그러면은 애를 낳을까 안 낳을까? 아무래도 낳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 별로 사람도 안 살고 막 그러고 떠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람이 올라오면 교육이 하나의 상품이 돼서 그 지역에 가서 내 아이들 교육시키면은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올 것 같고,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애 낳는 걸 주저주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교육 자체가 대학까지 무상교육 시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공익적인 얘기잖아요. 사담 같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이나 대한민국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 어디에 어느 학교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교육을 추구하면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고등학생들이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하고 댓글로 이제 나는요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봐요. 아저씨 교육감 되면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시간을 내가 좀 뺏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보시고 언젠가 이제 제가 아마도 잘 돼서 전라북도에 교육감이 돼 있으면 오가다가라도 그 군산에 어떤 그 커피숍에서 했던 그 학생들입니다 하고 거기에 놀러 오면 제가 맛있는 차 대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